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을 알려드리는 곽준입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뭔지 바로 또 살펴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열이라는 게 뭔지부터 해서 온도는 또 뭐냐 이런 것들 했죠, 그지? 거기에 따른 입자의 운동성이 어떤지도 살펴봤고, 이 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동하냐, 그리고 이 열평형이라는 값도 우리가 배웠죠, 그지? 자, 근데 오늘 지금 배울 내용은 이 비열이라는 것과 이 열팽창이 뭔지 요 정도 배우시면 돼요. 요것 또한 우리가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연현상에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이제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있거나 혹은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시를 보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열량이라는 거 뭔지, 그 다음에 이 비열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 열량이라는 거 우리가 주변에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과자라든지 음식들을 먹을 때 성분표를 뒤에서 보면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이 열량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값이 열량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열량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이동하는 열의 값을 열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 그래서 이 열의 값이 다른 것을 서로 붙여줬어. 그랬더니 열이 이동을 해버리죠. 항상 고에서 저로, 그지? 이렇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한다 라고 정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위를 어떤 것을 쓰냐?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 자, 이렇게 붙입니다. 똑같은 건데 앞에 킬로라는 게 붙으면은 우리가 곱하기 1000을 하라는 거죠. 곱하기 10의 세제곱 값이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는 이렇게 킬로칼로리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칼로리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킬로가 좀 생략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를 좀 쓰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 비열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비열이라는 것은 이 비열한 놈, 그 비열이 아니고, 자, 정의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어떤 물질 1kg을, 자, 정의 잘 보셔야 돼요. 자,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값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비열이 크냐 작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이 비열이 높으면은 어떻게 되냐? 자, 비열이 높으면은 1kg을 1도씩 올리기에 필요한 열량이 크다라는 거죠. 그지? 1도씩 올리는데 열 에너지 값이 많이 필요해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열이 높다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작다라는 말이죠. 그지? 1도씩 올리기가 쉽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정리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당연히 거꾸로, 자, 비열이 낮다라는 것은, 다시 정의로 잘 봅시다. 1kg을 1도씩 올리기에 필요한 열 에너지 값이, 열량이, 이동하는 열의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지? 1도씩 올리기에 에너지가 정말 크게 필요하진 않아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 그러면 온도가 쉽게 변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만 잘 정리하면은 문제에서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 자, 단위를 좀 봅시다. 단위는, 자, 이
킬로칼로리 혹은 줄 퍼 이 킬로그램 섭씨가 됩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라는 값이 되는데, 자, 이 뜻이 뭐냐 하니까, 자, 봐봐. 우리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기에 필요한, 자, 1kg 1도씨가 우리가 이쪽 라인이 기준이 돼요, 기준. 그지? 자, 1kg 1도씨 올려야 돼. 근데 이 물질마다 다를 것 아니냐고. 물질마다 필요한 열량들이 다 달라. 그럼 비교하는 대상이 열량이 되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킬로칼로리가 분자로 가시면 되고, 킬로그램 섭씨가 분모로 오시면 된다고. 기준이 분모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열량, 열이 이동하는 양. 근데 열이란 게 뭐였냐 하니까 에너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킬로그램 말고 우리가 줄로 써도 괜찮다고요. 어쨌든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줄 퍼 킬로그램 섭씨를 얘기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비열에서 물 있죠, 물. 물의 비열이 1입니다. 물의 비열이 1이에요. 자, 1이라는 것은 비열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비열이 높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비열이 높다는 게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기에 필요한 열 에너지 값이 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도씨 올리기 쉽지 않아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비열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를 이룰 때 이렇게 물이 많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은 되게 뜨거워져서는 안 돼. 여러분들 당장에 한 40도씨만 돼도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되죠. 병원 가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는 빨리 뜨거워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만 봐도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죠. 물이 한 70% 정도 된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높은 친구다. 근데 물의 비열이 1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값이 나와져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비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비열 다시 정리하자. 자,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위가 열량이라는 값이 비교값이 된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섭씨.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지? 자,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값인데 좀 어떤지 좀 볼게요. 자, 낮에는 바람이 해풍이래, 해풍. 자, 바람의 방향을 이름 붙여줄 때는 항상 불어오는 쪽에 바람을 붙여줍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가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편서풍이라면은 치우칠 편자 서쪽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치우쳐진 바람이 동쪽으로 분다는 거야. 서풍, 그러면 서에서 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낮에 해풍이 분대요, 해풍. 그럼 바다에서 육지로인 거야, 알겠죠? 헷갈리지 마.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은 그 한국사에서 그거 되게 유명해요. 한국사에서 야,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을 때 6.25 전쟁에서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을 때 이 똥침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지? 똥침. 어디를 향한다? 거기, 그지? 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이 남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랑 지금 반대예요, 반대. 그거랑 연결시키면 안 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남침은 남한으로인 거죠. 그지? 남쪽으로인 거라서 그건 안 되고 지금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쪽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혼용해서 쓰면은 안 된다는 거 구분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바람이 어떻게 해서 해풍이 불 수가 있냐라는 것인데, 자, 지금 잘 봐봐. 우리가 낮에는 열이 많이 가해지고 있어.
자, 근데 이쪽 바다에는 우리 물이라는 친구가 있죠. 물. 자,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물은 비열이 높아요. 온도 변화가 낮다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땅을 보면은 뭐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좀 바뀝니다. 열이 온도가 쉽게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봐. 자, 물은 비열이 높다.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육지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아.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육지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자, 요런 일이 발생한다. 자, 온도가 낮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으면은 우리 고기압을 띄어요. 고기압. 기체의 압력이 높은 상태. 그러면은 고기압이라면은 이 기체가 또 하강해요. 하강. 자, 하강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뚝 내려오는 것이야. 자, 온도가 높으면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밀도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지? 자, 온도가 높으면은 자, 여기는 저기압인데 기체 압력이 낮으니까 얘는 공중으로 쭉 떠버린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승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여기까지 우리가 비열이라는 값으로 잘 따라왔을 거야. 잘 따라왔는데 그럼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지,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 외우면 되긴 하겠지만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공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물이 가득 찼는데, 자, 내가 이쪽에 물을 위쪽으로 상승시켜 볼 거야. 자, 수조 안에 내가 물을 이쪽을 쭉 뜹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떴는 이 라인이 물이 비나? 물이 비어버리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유체들은 이 빈 공간을 다 메워 들어오죠. 어디서? 주변에서. 그지? 내가 물을 위쪽으로 이렇게 쭉 뜨면은 옆에 있던 물들이 쭉 다시 들어온다.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니까 주변에 있던 공기가 쭉 와버린다고요. 그럼 공기가 내려오는 쪽에서 당연히 이 빈 공간으로 쭉 가겠죠. 자, 이런 원리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해풍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라는 부분이야. 자, 요거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밤이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바닷물이라는 것은 비열이 어떻다? 비열이 굉장히 높다고. 물은 비열이 높아요. 자, 근데 땅은 비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비열이 낮은 놈은 온도 변화가 쉽다고. 그지? 그럼 빨리 식어버린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여기가 낮아요. 자, 그럼 물 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낮에 막 달궈놨잖아. 근데 온도 변화가 쉽지가 않다고.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가 더 온도가 높다라는 거야. 자, 상대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선생님 밤에 바닷물 차갑잖아요. 아, 맞아, 맞는데 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거라고. 상대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온도가 낮은 쪽에서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저기압에서 다시 공기가 상승한다고. 상승해요. 자,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옆에서 쭉 채워 들어와야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묻륙자 써서 우리가 육풍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할 줄 아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팽창 나옵니다. 이 열팽창이라는 거 뭐냐니까 정말 쉽다. 되게 빨리 끝낼 겁니다. 열을 가하면은 그 물체는 부피가 커진다입니다. 팽창하죠. 그지?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다고? 자, 부피가 증가하겠다고. 그지?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니까 이거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열을 가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수축하는 정도도 동일합니다. 열 팽창 정도는 이 물질마다 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 다른데 열을 가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나는 놈도 있고 적게 늘어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열을 좀 뺐을 거야. 빼서 이제는 열을 가하지 않고 빼서요. 그러면 수축되는 정도도 잘 늘어났던 애가 잘 수축하고요. 덜 늘어났던 애가 덜 수축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팽창 개수 때문에 다르게 되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값이 나타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열 팽창 정도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봤을 때 일단 고체랑 액체만 조금 비교할게요. 자, 고체가 많이 증가할까? 액체가 많이 증가할까? 하니까 액체가 기본적으로 고체보다는 팽창 정도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팽창을 왜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열을 가해주면은 입자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입자의 운동성이 커져. 그러니까 그럼 입자들끼리 서로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거야. 입자들끼리 서로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부피는 늘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열 팽창입니다. 이거 전혀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뭐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일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엄청 쉽게 늘어집니다. 그지? 우리가 뭐 쌤이 뭐 예시를 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어떤 페트병이라든지 뭐 찌그러진 탁구공이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열을 탁 가하면은 막 펴진다고. 그지? 막 빵 터질 것 같아요. 눌러보면 압력이 대단해. 그지? 자, 이게 지금 그만큼 늘어나서 이렇게 막 충돌을 하고 있다.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체도 쉽게 늘어나는데 자, 우리가 액체라든지 고체 같은 경우에는 물질마다 이 팽창하는 정도 혹은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떠냐니까 자, 요거 좀 조심을 해주세요.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에 관련 없이 팽창하는 정도가 모두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질소 기체라든지 산소 기체라든지 뭐 아르곤이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상관이 없으시다고. 이 기체라면은 어떤 기체의 조성이든 상관없이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는 모두 동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 포인트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열팽창에서 우리가 제일 좀 자주 나오는 친구 예시는 또 뭐가 있냐니까 이 바이메탈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바이메탈이 뭐냐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금속을 같이 냅뒀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열팽창 정도가 다른 물질을 준비를 해줘요. 자, 아래쪽은 열팽창 정도가 높은 친구, 그럼 위쪽은 팽창 정도가 낮은 친구. 자, 요런 거를 두 개를 딱 붙여놓는다. 자, 붙여놓고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 열을 가했을 때 아래쪽 거는 잘 증가를 하고 위쪽 거는 적게 증가를 하죠. 적게 팽창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래쪽이 계속 길어지려고 하니까 쭉 늘어나고 싶은데 위쪽에 있는 애는 덜 움직여 버리니까 얘가 위쪽으로 쭉 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위쪽으로 얘가 지금 더 많이 늘어났는데 얘는 적게, 같이 수축했다면 쭉 일자로 쭉 늘어날 텐데 위쪽에 적게 수축해 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딱 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열을 빼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수축 정도도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열 팽창 개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이 팽창 정도가 큰 놈이 수축 정도도 더 크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냉각을 시키면은 아래쪽에 더 많이 수축해요. 그지? 아래쪽에 더 많이 수축한다, 이렇게. 위쪽 거는 덜 수축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꺾일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바이메탈 어디서 쓸까 하니까 보통 뭐 안전 관련 쪽으로 좀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 가전 제품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니까 뭐 특히 뭐 다리미 같은 거 있죠. 다리미. 자, 다리미 같은 거 보면은 온도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 금속 물체가 이 전류를 계속 통하게끔 이렇게 띡 붙어져 있어요. 띡 붙어져 있다가 온도가 점점 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은 이 바이메탈 이 팽창 정도 높은 놈 때문에 이렇게 쓱 떼지겠죠. 이렇게 쓱 떼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류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지? 딱 차단시키는 거야. 자, 열 더 이상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다시 열을 줘야 할 때가 생기겠지. 그지? 그때 이제 식는 거야. 식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뚝 붙어요. 뜩 하면은 이게 다시 열을 쭉 가해줬다가 다시 이제 너무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팽창이 이렇게 막 되니까 쭉 올라가요. 그럼 다시 떼지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뭐 이런 뭐 온도 조절 장치 등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정리하셔서 잘 문제에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파트를 다 마치게 됐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이 좀 새로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런 개념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낸 이 비열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건 정의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는 아래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고생하셨고 다음 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